자, 한번 봅시다. 뭐 문제 풀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자, 일단 뭐 첫 번째 페이지에는 뭐 틀릴 만한 문제가 없고요. 뭐 틀렸으면 할 말 없는 거고. 뭐 3번 같은 경우에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실 때 3번 잠깐 보시면 이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대부분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잖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면 식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이게 지금처럼 단순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식이 조금 복잡할 때는 그래프를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시키지 말고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게 훨씬 편해.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니? 그럼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게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1,2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은 이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지날까요? y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게 보통은 문제풀이에 편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뭐 어차피 틀리지는 않으니까 상관은 없으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계산이 복잡함을 좀 줄이시려면 점이나 이런 원래 평행 이동돼 있는 놈을 움직이시는 게 편한 겁니다. 됐죠? 최대한 식은 간단하게 찾아가시도록. 다음 뭐 2페이지에 할 거 없을 거고요. 3페이지에도 딱히 질문을 해야 될 게 있나요? 혹시 10번 질문 있니? 10번 틀린 사람? 없고요. 오케이, 넘어가셔서 다음 4페이지는 문제가 없고 다음 5페이지에 요거 질문. 질문이야? 오케이,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 완성형 증명 문제 빈칸 채우기, 이게 한때 수열로 제일 많이 나왔다가 한참 한 3, 4년 동안에는 확통이랑 겹쳐져 가지고 나왔고, 이해갔어? 확통 문제로 나왔었거든. 난이도를 높이려고. 근데 너희들부터는 다시 또 뭘로 거의 바뀔 가능성이 높냐고. 확통은 어차피 안 나와. 빠질 테니까. 이해갔니? 선택 과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통 문제는 이제 안 나오고 거의 이제 수열 문제가 거의 대다수가 될 겁니다. 나온다면은. 수열 아니면은 딱히 낼 파트가 없어요, 여기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 빈칸 채우기 계속해서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니까 이거를 문제를 푸실 때 막히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를 가셔야 되냐면 그 한 줄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부 다 찾아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보시면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고요. 중괄호 안에 AN 적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k팩분의 sk가 n 플러스 1팩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가 성립하게 됐을 때 시그마 kn부터 n까지 ak분의 1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고 그 빈칸 채우기를 여러분들 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자, n이 1일 때는 당연히 a1분의 1은 2다. 여기까지 표현이 돼 있고요. 다음 두 번째, n이 2일 때 a2라는 놈의 식기는 s2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야? S1을 빼는 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막히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그냥 시작을 하시라고. 왜? 그래야지만 거기에 AK분의 1이 7분의 8이 왜 나온지를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해갔니? 물론 여기에는 그냥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문제긴 한데 막히는 사람들은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먼저 보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시게 된다면 S2에서 S1을 뺀 게 마이너스 6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걔는 확인을 하란 얘기예요. 근데도 S2라는 놈의 식기를 찾으려면 거기 나와 있는 주어진 식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니까?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문제에서 주어진 게 K팩분의 SK라는 놈의 식기가 야가 N 플러스 얼마 1팩분의 1이라고 문제를 줬고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맨 앞에 S1이 얼마라는 걸 문제에서 찾았어? 2분의 1이라는 거 물론 이 안에다가 그냥 갖다 넣으면 되겠죠. 얘를 찾으려면 N에다 얼마 갖다 넣으면 돼? 그냥 1 갖다 넣으면 끝일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S2를 찾으려면 N에다 얼마를 이제 갖다 놓게 되면 2를 갖다 놓게 되면 K는 1부터 2까지니까 시그마의 가장 기본 뭐하자? 나열하자. 그대로 얘를 나열하게 된다면 몇 팩분의? 1팩분의 다음 S1 다음 플러스 몇 팩분의? 2팩분의 누구? S2가 N에 2 갖다 놓았으니까 몇 팩분의? 3팩분의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S1은 얼마였으니까?
2분의 1이었죠? 그럼 그대로 여기 2분의 1 갖다 넣게 된다면 2분의 S2라는 놈의 식기는 3팩이 6분의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요놈을 보게 된다면 S2라는 건 양은 그러면 좌우 양변에 2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가 될 것이고 요 S2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S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2분의 1을 빼주게 되니까 얘가 얼마로? 마이너스 얼마? 6분의 7 나오게 되겠지. 그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누구를? A2를 현재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AK분의 1. 그럼 이놈의 식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AK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시그마 정의에 의해서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지요? 그럼 A1이라는 놈의 식기는 문제에서 얼마? 2라고 줬으니까 2분의 1 줬으니까 얘는 2 더하기 요 놈에 그럼 무슨 수 취하면 돼? 역수 취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 7분의 6이 될 것이고 그럼 7분의 얼마로? 8 나오게 되면서 거기 주어진 식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n팩분의 sn이라는 놈의 식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팩분의 s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팩분의 sk를 뺀 거랑 똑같다. 그럼 이게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 왜? 시그마 나오면 무조건 우리 뭐 하자? 나열하자. 예, 갔어 안 갔어? 개인 나열 계속 하자. 됐냐 안 됐냐?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해서 K는 1부터 N-1까지 뺐으니까 얼마인 경우만 남게 돼? N인 경우만 남게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N인 경우만 남게 될 테니까 그놈의 식기가 어떻게 표현이 돼? N팩분의 얼마? SN이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 결과가 우변에 가라고 나왔는데 그 가는 좌변에 나와 있는 그 뺄셈의 형태를 정리한 게 답이겠지. 맞아 틀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전제 조건이 K팩분의 SK라는 놈의 식기를 N 플러스 1팩분의 1이라고 얘기했고 다음에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팩분의 SK라는 놈의 식기는 그럼 얘는 N 들어갈 자리에 다시 얼마 갖다 넣어주면 돼? 그렇지. N-1만 갖다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N-1만 갖다 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몇 팩분의? N팩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을 뺀 게 거기 가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에 N 플러스 1팩분의 얼마? 1에서 N팩분의 1을 빼시는데요. 근데 1을 빼는데 이때 팩토리얼의 개념은 다 알고 계셔야겠지요. 그럼 요놈의 식기는 기본적으로 1부터 N 플러스 1까지고 1부터 N까지 곱한 거잖아. 그럼 분수 나왔으니까 우린 당연히 뭐 해줘야 돼? 통분해야 되겠네. 그럼 몇 팩으로 통분해야 되고? N 플러스 몇 팩? 1팩으로 통분해야 되고 그러면 1에서 누굴 빼주면 돼? N 플러스 1을 빼시면 되겠지요? 그럼 요놈의 식기가 남는 게 N 플러스 1팩분의 마이너스 N이 남을 것이고 그게 바로 가에 나와 있는 얘 마이너스 앞으로 빠졌으니까 가에는 얼마다? N만 들어가시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가에 N이 들어가는데 요게 가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이제 가에 들어갈 숫자고 다음 문제에서 그 밑에 줄로 넘어오게 된다면 즉 SN은 요놈이라고 얘기했어.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맞아 틀려? 왜 그렇게 되겠니? 요 결과가 뭐랑 똑같았으니까 맨 첫 줄에 나와 있는 몇 팩분의 N팩분의 뭐야? SN과 동일했으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여기가 해결이 됐고 그때 AN이라는 건 SN에서 SN-를 뺀다. 당연하겠지요. 왜? 중간원에 AN 들어가 있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SN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라 그랬으니까 AN이라는 놈의 식기는 SN에서 SN-를 빼야 될 것이고 그럼 SN에서 SN-를 빼게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에서 빼기 다음에 마이너스 SN-에 N 들어갈 적에 다시 얼마 넣어주면 돼? N-1 같다니까 N분의 얼마? N-을 뺄 거고요. 그럼 뺐으니까 얘를 당연히 뭐 하시면 더 하셔야겠지요. 그런 다음에 둘은 당연히 또 뭐 해줘야 돼요? 통분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통분하게 된다면 분모는 뭐 곱하기? N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n만 받겠지? 그럼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n제곱에다가 플러스 다음 요 식기는 뭐가 돼? n-1과 n 플러스 1이 곱해지니까 합차 써서 n제곱 마이너스 1. 됐어 안 됐어? 그럼 요놈은 뭐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얼마?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겠죠.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누가? 나가 되는 건데 나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빠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빠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뺀 요만큼이 누구에 들어갈? 나에 들어갈 숫자가 될 거야. 됐니? 다음 요 놈에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왔어? 한편 나와 있지? 그럼 한편이란 표현은 뭐라 그랬어? 앞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놈을 갖다 넣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저는 다른 놈 한편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됐니? 그럼 얘는 그냥 가시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써먹는 거를 이제 쓰라고 여기서 알려준 거니까. 됐니? 그럼 요 놈이 되는데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됐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찾아보니까 됐니? 얘는 AK라는 게 우리는 AN을 이걸로 찾아냈잖아. 맞아 틀려. 그럼 AK분의 1이니까 얘 무슨 수를 써주면 돼? 여기 나와 있는 수에 역수 써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가 될 거냐면 역수니까 마이너스 뭐 곱하기 K 곱하기 얼마? K 플러스 1로 표현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마이너스 K 얘가 마이너스는 당연히 시그마 성질상 앞으로 빼면 되고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겠네. 그치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한편이란 표현에서 뭐 더하기라고 나와 있니? 마이너스 8 더하기 이렇게 바꿔놨잖아.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앞에 빠져 있으니까 표현이 가싸가싸. 그러면 요 놈 식기는 마이너스 빠진 마이너스 8 더하기 시그마 K는 얼마부터? 3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을 거고요. 그랬을 때 요 놈의 식기에서 이 마이너스 8이라는 놈의 식기가 앞에 거 뭐 하게 되겠니? 얘를 받아낼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됐냐? 그러면 요 놈을 받아가지고 8로 바뀌는데 이때 여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못 쓰신 게 뭐가 지금 못 쓰신 거냐면 지금 얘 내용을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얘 내용을 고치는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까지는 되셨을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근데 문제 윗줄에서 바꾼 건 시그마 시작 지점이 K는 얼마부터인 거 3부터인 걸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요 식기를 바꿔져 있는 거죠. 3부터 있는 것 맞아 틀려? 그러면 얘를 표현해야 되니까 누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8이 그대로 뭐 들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겠지. 표현이 같냐 안 같냐? 시작이 여기는 1부터 있는 놈이잖아. 얘인 거잖아.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잖아. 표현이 가싸가싸.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니? 얘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로 바꿔줘야 되니? 뭐 더하기로 바꿔줘야 돼? 이 식기는 얘는 시그마 K는 3부터 어디까지? N까지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냐? 그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를 조정을 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7분의 8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맞아 틀려? 그럼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잖아. 그게 어디에서 잘못된 거냐면 거기 맨 위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지금 우리 맨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하여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SN에서 SN-1을 뺄 때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보통 n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였니? 2보다 크거나 같다였지. 그게 내가 그래서 수업 시간 때 뭐라 그랬냐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랬어. 아닌 경우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니 안 나니?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AN이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뭔 소린 뒤에 갔어 안 갔어? n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를 이렇게 이 식을 써먹는 경우는 이렇게 AN을 받아들인 경우는 n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얘를 계산을 하라고 한다면 k가 얼마일 때랑 1일 때랑 k가 얼마일 때는 2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따로 계산을 하셔야겠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이 표현이 그대로 여기로 바로 다 넘어오는 게 아니라 요놈의 식기가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을 하게 되는 거니까 k가 얼마일 때와 1일 때와 k가 얼마일 때는 2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래서 k가 1일 때 a1분의 1번 됐어 안 됐어? k가 얼마일 때? 2일 때 a2분의 1 요 식기를 따로 계산하시는 게 얘랑 같은 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그럼 요 놈의 식기에 대한 계산이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야? 더 윗줄에 n이 1일 때와 2일 때 나와 있죠. 특히나 n이 얼마일 때? n이 얼마일 때? 얼마일 때 나와 있어? 2일 때 나와 있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n이 2일 때 이게 지금 얼마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7분의 8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얘가 7분의 8이니까 주어진 요 식은 요 놈에다가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ak분의 1에다가 플러스 얼마? 7분의 얼마? 8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이고 이때 이 ak를 누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얘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랑 같은 표현인 거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를 그대로 바꿔주게 된다면 요놈이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마이너스 빠진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표현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얼마? 7분의 8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식이 거기 나와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표현 이해 갔죠? 그러니까 항상 갖고 가셔야 되는 건 SN에서 SN-1을 뺀다. 이건 보통 우리가 내신에서 실수 안 하려면 n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쓰는 연습해라.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꼭 까먹지 말아라라고 계속 얘기했듯이 항상은 이게 2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를 여기에서는 이 3으로 이 문제는 바꿔놓고 계산을 하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죠? 됐니?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뒷부분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요 식기에서 요런 거 식기에서 얘 부분을 7분의 8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줄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7분의 얼마로 바뀌어 있어? 64로 나와 있지. 그게 얘를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바꾸겠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K가 얼마부터 나와 있는 거니까 3부터 나와 있는 건데 한편 하면서 K가 얼마부터 나와 있는 게 1부터 나와 있는 놈의 식기로 얘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빠진 상황, 이 앞으로 마이너스를 뺐습니다.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기 5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요. 거기에다 얼마를? 7분의 8을 뭐 한 거야? 더한 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받으니까 얼마로 바뀌고? 플러스 8로 바뀌고요. 그 플러스 8과 7분의 8을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로? 7분의 얼마? 64 나오겠죠? 마이너스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럼 요 식기를 계산하는데 거기 뒤에 나와 있는 게 7분의 64 다음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왔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나왔잖아. 그럼 이 시그마 부분을 정리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시그마에서 두식 뭐 해놨으니까? 곱했으니까 반드시 뭐 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뭐 하셔야 돼? 찢어내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와 있고요. 다음 마지막에 누가? 다로 나와 있지요.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다에 들어갈 게 뭐가 들어가는 거야? 다에는 K 제곱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틀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틀리도록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신경 쓰시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빈칸 채우기 문제는 100% 한 문제는 나옵니다. 100% 무조건 한 문제가 이건 나오는데
지금 거의 경향상 시그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시그마가 아니라 수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해 갔어?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 많이 하시고요. 여태까지 이게 지수나 로그 쪽 또는 뭐 미적분이 아니라 수투 쪽에서도 딱히 나올 만하진 않아. 정말 독특하게 문제를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뭐 교육청에서 한번 실험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해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수열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부분은 연습들 많이 하세요. 잘 안 되시면 정말로 시간 어차피 여유가 되실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찾아가시면서 완벽하게 뽑아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뒤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해 갔지요?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 더운 사람 없지.
지워주고요. 가운데 지워도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페이지에서는 뭐 질문할 만한 거는 15번 하나밖에 없겠죠. 15번 질문하셔야 되는 것. 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가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수열에서 가장 기본 패턴은 뭘 하자? 나열하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나열하셔야 된다라는 것. 나열해서 그 요놈의 식기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표현 이해갔어? 그랬을 때 규칙성 찾기의 가장 기본이 얘가 규칙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 몇 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10개를 기준으로 10개 넘어가면 무조건 100% 규칙이 있다고 얘기했었지요? 됐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막히게 되셨을 때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막히면 물어보는 거, 나와 있는 표현들, 걔들을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시다. 아, 이 새끼 시그마 K는부터 100까지 100개 더하라 그랬네? 이 새끼 100% 규칙성 존재할 거야.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냉정함을 조금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소소한 것들을 놓치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 새끼가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얘기 물어봤으니까 얘는 그렇겠네. 라는 거를 갖고 가셔야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냥 정해져 있는 거거든, 얘들은.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깨달으시면 가장 좋긴 한데, 결국에 학원 다니는 목적은 딱 하나인 거거든. 미리 알고 있는 노하우를 빨리빨리 전수받는 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야.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해드리면서 그거 빨리 익히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신에서는 그게 의외로 안 돼.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의고사는 또 다른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해진 패턴대로 있는 거라면 걔들이 이제 발견하신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얘기했었는데 또 까먹은 하나의 내용,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기.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내용이 이제 뭐 단원에 따라서 또는 뭐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뀌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를 푸시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에 가장 첫 번째, 일단 뭐를 그릴 수 있냐면 함수에 뭘 그릴 수 있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단순해졌습니다. 이제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거의 빠졌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면 뭐 다시 한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됐니?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올해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도 문과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우셔야 됩니다. 수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투라는 건 고1 하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능 과정에.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함수 그래프 그린다는 건 단순해진 거예요. 치환에서 2차든 어쨌든 2차까지. 됐어 안 됐어? 근데 그 2차가 아니라 3차, 4차 넘어가면 뭐해서 그려라? 뭐해서 그린다? 미분해서. 최소. 예, 갔어 안 갔어? 이거는 이과에서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공통인 내용입니다. 예, 갔니? 다음. 그 다음에 뭐 떠올리라 그랬어? 우리 내신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뭐? 그렇지, 산술기하. 산술기하를 쓰려면 반드시 무슨 수조건이? 양수조건 따로 붙으셔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까지가 보통 몇 %를 차지한다 그랬냐면 한 70%의 내용이 여기가 끝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산술기하를 쓰는 게 한 15에서 20%. 했니?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를 직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직관적이라는 건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B-A가 최대를 나오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근데 A하고 B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 그럼 단순하게 B가 최대를 가져야 되니 최소를 가져야 되니? 최대가 돼야 되고 A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 되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거를 뭐하래? 문제 풀 때 까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1학년 때부터 계속 내가 얘기를 해줬었잖아. 기억나지요? 그 내용을 고3 때 우리 써먹어야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잘 나오지 않아요. 교과과정상에서 저런 거. 나와봤자 여기가 끝인 거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알려드린 내용 자체들을 좀 갖고 가시면서 볼 줄 아셔야 되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다시 기본 토대로 해서 그래서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수업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면 저런 내용들을 어디다 적으라고 그랬냐면 제가 내용 정리 노트 맨 뒤쪽에다가 따로 적으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런 내용들을.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적어 놓으시면서 자꾸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하게는 어떻게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저는 안 떠올라요. 나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 떠올리는 연습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니들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장 단순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똥 쌀 때도 그냥 똥 싸면 심심하니까 휴대폰 갖고 가지 말고 뭐 갖고 가서 노트 들고 가서 그 뒤에 있는 거 그런 거 쳐다보면서 계속 내용 그냥 숙지만 해도 돼. 근데 이게 내용이 숙지가 돼 있어도 평상시 문제 풀 때 보이는 사람이 시험을 볼 때는 모의고사 볼 때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못 떠올려. 그게 냉정함을 잃었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먼저 제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그걸 시험 볼 때 떠올리셔야 된다는 게 결국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자꾸 냉정함을 잃지 말자라고 이렇게 그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해. 내가 뭐 언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상상의 어떤 느낌이라는 걸 솔직히 내가 잘 표현을 못 해주긴 하겠어 이 부분은. 근데 그거를 어떤 냉정함인 거지. 결국에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문제 풀이할 때 뽑아낼 줄 아셔야 되고 문제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니까 100개 나온 거에 최대 최소 이거 그럼 100% 규칙성 있겠네. 이런 내용까지를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거야. 문제를 푸시면서 그럼 이거 규칙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해결해 보면 되겠네? 라는 것까지는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야. 이해갔니? 다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어떤 식을 둘 또는 셋으로 나누게 된다면 두 개 또는 식으로 세 개로 나누게 되면 특히 나조건에서 그지요? 얘네들 항상 뭐를 봐라? 나눠진 식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보라 그랬어? 나눠진 조건 보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지요? 그것들을 이제 보는 것까지. 그거 보는 연습까지. 표현 이해 같지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건 이 15번 문제에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AK, 100% 규칙성이 있을 것이고 가정권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5 값이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 알려줬고요. 나조건에서는 어떤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놈의 식기가 두 가지로 쪼개진다 라고 줬고 그때 우리가 포인트 잡아서 계속 봐야 될 건 뭐를 보시는 연습하라고? 가로 안에 쪼개는 조건의 기준을 보라고 얘기했었잖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일단은 100개 더하는 건데 규칙을 발견해야 되니까 다섯 번째 항 알려줬으니까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여기 그대로 넣게 되면 몇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다음 일곱 번째 항은 5 현재 다섯 번째 항 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항은 그럼 뭐 여기까지만 가도 끝이 나겠지. 맞아 틀려. 누가 반복된다는 얘기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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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저것만 계속 반복이 되겠네? 근데 얘를 몇 개까지 더하라 그랬으니까? 100개까지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100개 더하는 놈의 식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얘는 앞에 나와있는 몇 개 놈의 식기와 4개 놈의 식기와 뒤에 남아있는 놈들을 5일, 5일, 5일을 계속해서 더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 몇 개였어? 100개인데 앞에 4개 빠졌잖아.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96개잖아. 그럼 96개에서 둘둘둘 묶이겠네? 그럼 둘 더하면 얼마니까? 4니까 4가 몇 개가 존재하겠니? 48개 존재하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되는 순간 그러면 이제 판단하신 거야. 얘 무슨 값 구하라 그랬니?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면 결국에 정해졌네. 누구야? 이거에 뭐만 찾아내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그 직관적인 문제라는 거야. 이 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최대될 때와 최소될 때만 찾아내면 되겠네. 근데 이 식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섯 번째 항에서 얘를 찾아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다섯 번째 항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여기서 몇 번째 항도 네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을 세 번째 항 또는 두 번째 항을 찾아낼 수 있겠지요.
그거를 뭐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됐니? 얘네들 더한 게 뭐가 되는 경우와 최대가 나오는 경우와 다음 뭐가 나오는 경우를 최소가 나오는 경우를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그럼 이제 얘를 찾아야 되니까 다섯 번째 항이 5입니다. 그럼 5라는 놈의 식기가 거기 주어진 두 개의 식에 의해서 뭐라고? am 마이너스 얼마? 6과 다음에 이 마이너스 2am 플러스 얼마? 3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 다섯 번째 항을 줬으니까 여기 그럼 몇 번째 항으로 바뀌어야 돼? 네 번째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를 위의 식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때 A4라는 놈의 식기가 얼마 나올 수 있고 11 나올 수 있고요. 다음 밑에 놈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게 5가 되니까 넘어가면 3 나오면서 A4가 또 얼마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둘이 적용되냐 안 되냐는 뭐 보고 들어가야 돼? 가로 옆에 있는 얘 가로 보고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 보니까 위의 식 적용은 A4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밑에 적용은 A4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네. 그럼 둘 다 되겠네. 맞아 틀려. 그럼 여기서 판단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4 나왔으니까 또 가셔야겠죠. A3 마이너스 얼마로? 6으로. 맞아 틀려. 그럼 여기서 찾으면 위에 식 적용하면 A3이 얼마 될 것이고 17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에 여기에서 A3은 이게 얼마 되는 거니까 11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면 8이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요놈 넘어가면 그럼 얼마 될 거야? 8 나오고 넘어가니까 A3은 얼마? 마이너스 4 나오게 되겠죠? 됐니? 다음 A3이 17이고 마이너스 4인데 둘 다 조건에 또 만족해야 하네. 하잖아? 그럼 유식께서 또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 둘 다 가능하니까. 그럼 17 나왔으니까 A2는 위에 식 적용하게 된다면 얼마로? 23 나올 것이고 다음 요놈 적용하게 되면은 3 넘어가면 14. 여기에서 A4는 얼마로? A2는 얼마로? 14니까 마이너스 얼마? 7 나오게 되겠지? 뭐 안사 안 되신 분은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다음 A2 더하고 A2가 둘 다 또 적용돼요? 그럼 또 나누셔야 돼요. 그럼 요놈을 쉽게 해서 A1은 얼마? 29. 다음에 여기서 A1은 20이니까 마이너스 10 나오게 될 것이고 둘 다 가능하지요? 자 마이너스 7 나왔습니다. 그럼 A1이 얼마 되는 경우 이때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당장 돼 안 돼? 안 돼. 됐냐 안 됐냐? 밑에 식 적용하면 A1은 얘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0 나오지? 그럼 얼마 나와야 돼? 5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도 돼 안 돼? 안 되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확인하셔야 되겠네. 4 확인하면 A2는 얼마? 2 될 거고요. 다음 A2는 얼마? 마사니까 마칠해서 A2가 어쨌든 양수 나오죠. 이건 돼 안 돼? 안 돼요. 됐냐 됐냐? 다음 A2 2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A1은 얼마? 8 나올 것이고 가능하겠지요? 얘 2였으니까 넘어가면 A1은 얼마? 얘 2분의 1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2분의 1 나오네. 2분의 1 나오니까 얘도 돼야 안 돼? 안 돼. 됐니? 다음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했다면은 끝내시면 당연히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여기도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야. A4가 마이너스 1이야. 얘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A3은 위에 거 적용하면 얼마로? 5 가능할 것이고 여기 밑에다가 조금 쓰겠습니다. A3는 5 다음 여기에서 A3 밑에 식에서 적용하게 된다면 넘어가면 마사니까 A3 2니까 얘 당장 되는데 안 되죠? 그럼 얘만 가능합니다. A2는 얼마로? 11로 가능하게 될 거고요. 다음 A2는 요놈 5였으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됐어 안 됐어? 다음 요놈을 쉽게 해서 A1은 17 나오고 11이었으니까 8 A1은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 됐죠? 다음 요놈을 쉽게도 확인하게 되면 A1은 다음에 5 나올 것이고 다음 A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2 안 될 거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수들 중에서 이 더한 게 뭐가 돼야 되니까?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무슨 수가 있는 게 최대 나와? 양수 있는 거. 그럼 중간에 음수 있는 놈들은 무조건 제외하면 되겠네. 맞아 틀려. 그럼 양수 있는 것 중에 큰 건 누구야? 얘가 최대 나오겠지.
됐어 안 됐어? 다음 최소 나오는 경우는 음수가 어떤 경우? 많은 경우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가능한 게 하나 둘 셋 넷 얘까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 라인 되겠지. 음수 하나야. 양수 겁나 많고 이렇게 둘로 왔다가 여기에서 일로 가면 음수 몇 개? 2개. 근데 여기로 오면 음수, 양수 요거 하나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일로 오면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건 다 뭐 해보셔야 돼? 찾아보시는 거예요. 음수 라인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때 보셔야 될 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걸 다 더한 거에 최대값에서 무슨 값을? 최소값을 뭐 하라 그랬어? 빼는 게 문제에서 원한 거야. 근데 어차피 이 4 곱하기 48은 둘 다 어때? 동일하지. 그러면 얘의 무슨 값에서? 얘의 무슨 값만? 그렇지 빼면 되겠죠. 이건 실제로 계산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거든. 뭔 소리인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됐나요? 단순한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대 최소 구하기라는 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유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수능 유형상에서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알려드린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알려드린 것들은 그냥 결국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빨리 머릿속으로 체득을 하시라고 계속 귀에 박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저한테 1학년 때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겹도록 적어 들으셨을 겁니다. 최대치수 나오기는 이순서야 계속해서 하면서 분수 정리하면 이순서대로 해야 돼, 저청서대로 해야 돼, 막 이런 것들. 그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빨리 체득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체득이고 두 번째 체득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뭔 소리인지 갔어 안 갔어? 근데 그걸 써먹으려면 좀 냉정하게 문제를 볼 줄 아셔야 돼.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오케이.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풀어내신 부분은 정리하시고요. 필기하시고 자 잠깐만 우리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20번 질문하니? 20번 질문해? 오케이. 다음에 21번 해야 되지? 20하고 21 두 개 그럼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요 두 개 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을 보겠습니다. 공차가 무슨 수인? 정수인. 항상 무슨 수와 무슨 수가 나오면 정수와 자연수가 나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때가 많으니 정수와 자연수는 못 치고 들어가자. 그렇지. 그냥 밑줄이라도 한 번이라도 쳐야 문제 풀다가 잡아낼 수 있으니까 밑줄 치시는 습관 꼭 들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땡큐스럽게도 알려줬네요. 무엇을? 무슨 수열이라는 거 알려줬어? 등차 수열. 그랬을 때 A3 더하기 A5가 제로랍니다. 그럼 뭐 얘는 뭐 편하게 갈 수 있겠지. 23번에서 A3 더하기 뭐 둘 다 아무거나 바꾸면 되니까 A5를 5라고 바꾸면 돼. A3 플러스 2B가 얼마? 0. 그렇다는 얘기는 A3이라는 게 뭐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랑 같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그렇지. 6까지야. 몇 개야? 6개. 규칙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아 틀려. 근데 시그마 나오면 항상 우린 뭐 하자? 나열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몇 개 나열이니? 6개 나열이니까 이런 거는 다 나열하는 게 기본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시험 나열을 해놓고 보셔야 되는 거라고. 이해 갔니? 물론 머리에서 좀 돌았어요. 아주 좋은 현상인 거예요. 이해 갔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어쨌든 무조건 이건 10개 안쪽이니까 10개 안쪽이라는 건 규칙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열을 해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기를 나열하면 절대값 뭐 더하기 A1 더하기 뭐 A1 플러스 다음 절대값 뭐 더하기 A2 플러스 A2 다음 플러스 절대값 뭐 더하기 A3 더하기 A3 절대값 뭐 더하기 A4 더하기 A4 귀찮지만 하셔야 돼요. 그게 모의고사의 기본인 거니까.
무슨 이해가니? 그러니까 시그마 하면 계속 말로 나열 시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귀찮더라도 하셔야 돼. 수열 단원 자체가. 됐어? 마지막 A6 더하기 얼마? A6까지. 나열을 해놓고 이 값이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3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됐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A 몇의 값을 구하여라. 9의 값을 구하여라. 됐니? 그럼 지금 보니까 A3이 우리가 D, 공차라는 걸 마이너스 D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D가 무슨 수라 그랬어? 정수라 그랬잖아. 그럼 D가 정수라는 얘기는 당연히 머릿속에는 뭐거든? 음수도 가능하다는 걸 끼어올려야 되겠지. 그럼 얘가 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이 D라는 식기가 무슨 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공차 D가 음수 나올 수도 있고 무슨 수도? 양수도 나올 수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럼 D가 양수라면 A3가 마이너스 D니까 A4라는 놈의 식기는 여기다 뭐만 더해주면 돼? D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A4는 얼마? 0. A5는 D. A6은 2D. 다음 A3는 마이너스 D였어? 그럼 A2는 마이너스 2D. A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D가 양수라고 났다는 건 A2 마이너스 2D는 얘는 양수나 음수나 음수 나오고 얘는 무슨 수가? 양수 나올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요놈의 식기가 양수 음수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자 얘는 무슨 수? 안에 A3 얘는 음수였지? 그럼 절대값을 받아갖고 나오면 얘는 뭐 갖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뭘로써? 마이너스 A1으로 나오겠네. 그럼 둘은 어떻게 돼? 사라지겠죠. 얘도 뭐 하겠어? 음수니까 사라질 것이고 얘도 뭐해? 사라지겠지. 얘는 당연히 0이니까 사라질 거야. 그럼 얘는 그대로 뭘로 나와야 돼? A5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절대값 씌운 부분은. 그치요? 그럼 A5에다가 A5, A6에다 A6 더한 값만 알려준 거네. 그럼 A5를 몇 번 더하고? 2번 더하고. 즉 2배 A5 더하기 A6라는 놈의 식기가 얘가 얼마가? 30 된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근데 A5와 A6이 각각 D하고 몇 D였으니까? 2D였으니까 D하고 2D였잖아? 그럼 몇 D? 3D에 2배 하니까 몇 D? 6D. 6D가 얼마가? 30. 그럼 D가 얼마나? 5 나와야 되겠네. 그럼 전지적 꼭 확인하셔야겠죠. 양수, 정수, 맞네요. 그럼 여기서 끝내셔도 되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뭐 해보셔야 돼? 풀어보셔야 되겠지. D가 음수라면 A4라는 놈의 식기는 당연히 똑같이 얼마? 0이 될 거고요. A5도 똑같이 얼마? D는 될 겁니다. A6도 똑같이 얼마? 2D는 동일하겠죠. 항상 표현은. 마찬가지로 A2는 마이너스 2D고 A1은 마이너스 3D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차이는 없을 텐데 대신에 이때 A5가 얘는 뭐였어? D였으니까 D였는데 D가 음수였으니까 A5 값은 얘는 무슨 수 나와? 음수 나오고 얘 값은 무슨 수가 나오는 거야? 양수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풀이라면서 알았던 거는 음수 부분 나온 놈은 만나면서 무조건 얼마가 제로 된다는 거 알았잖아. 그럼 여기선 누가 제로 되는 거야? 여기가 제로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A4까지는 무조건 또 제로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놈을 쉽게 정리하게 된다면 얘는 몇 배? 2배 뭐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라는 놈의 식기가 얘가 얼마? 30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고요. 그럼 A1이라는 게 얘는 마이너스 3D고 얘는 마이너스 2D고 A3는 마이너스 어디 갔니? D였으니까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몇 D? 6D 2배 하면 마이너스 12D가 얼마? 30 정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끝난다. 그럼 D가 5야.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찾으라 그랬어? A 몇 찾으라고? 9 찾으라고. 그럼 A9라는 거 우리 A3 알고 있으니까 또는 A 뭐 알고 있어? 6 알고 있잖아. 그럼 A6 더하기 몇 D? 3D. 하나 틀려. 근데 A6이 몇 D였으니까? 2D였으니까 5D 될 것이고 D 갖다 넣으시면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자, 됐으면 지우고 다음 마지막 이제 21번 문제를 갈 텐데 뭐 이 21번 문제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 문제를 딱 본 순간 이과할 사람들은 솔직히 걱정이 돼. 왜 걱정이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거기 두 번째식 한 번만 불러볼래? 두 번째식 뭐라고 나왔니?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한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올해랑 차이점이 선택 과목에 들어감으로써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다시 선택 과목 들어가기 전까지는 표현이 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냉정하게 문제를 풀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수1과 수2만 들어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수1에서 나오는 내용과 수2에서 나오는 내용만 나온다는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갔니? 근데 이과를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미적분에 가게 되면 이거를 푸는 방법이 있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로 이렇게 풀어져요. 나중에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실 겁니다. 이해갔니? 근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무슨 소린지 이해갔니? 근데 이건 미적분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몇 번에 나와 있어? 21번 나왔지. 얘는 미적분 내용 문제가 나오면 돼안돼. 그거를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갔니? 그럼 미적분에 나오는 이 내용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이해갔어? 물론 학동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이 배운 과정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근데 미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볼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땐 이걸 떠올린 사람들은 한 70% 이상은 이걸 막 떠올릴 거라고 맨날 이 공식만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원래 원칙으로라면 이 문제 어느 단어에서 나오는지를 판단해야 돼 라고 가르치거든. 이해갔어? 근데 그거를 구분을 시켜준 거란 말이야. 적어도 수1과 수2와 미적분을 구분을 해줬거든. 그거는 하나의 장점인 거야. 대신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갔지요? 그러니까 문제 번호 보고 판단하자가 상당한 주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갔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단원에서 어느 내용이 나왔는지 정도까지 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특히 이과에서 미적분을 들으시는 분들은. 표현 이해갔지요? 자, 어쨌든 자,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원 나오면 무조건 누구를 먼저 잡아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뭐를 이용하자? 반지름을 이용하자. 반지름을 이용한다는 건 원위의 점과 중심을 무조건 뭐한다? 잇는다.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이 원이 어떤 하나의 또는 직선과 뭐하게 된다면 직선과 뭐하면 접하면 됐어 안 됐어? 그럼 뭐 표현하자? 수직 표현까지 들어가자. 몇 가지가 기본이었고 올해부터 추가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갖고 가셔야 돼요. 수1이든 수2든 동일합니다. 지금 수2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 3월 모의고사에서부터 지금 6월 평가원, 바로 얼마 전에 본 7월 모의고사까지 다 대부분 이 원문과 도형 단원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될 게 중심각과 원주각. 이거 하면 안 돼요. 원주각부터. 원주각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원주각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표현이 갔어? 원주각은? 원주각과 그럼 당연히 무슨 각도? 중심각까지. 표현이 갔니?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때려 죽여도 이건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올해 나온 문제는 거의 다 원주각 내용을 거의 다 갖고 있어. 그 얘기는 내년도 무조건 갖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까지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원주각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 직각삼각형 만들고 뭐 이렇게 같이하는 걸로 끝났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어, 경향이.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왜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삼각함수 그래프 내용,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 문제, 거기 파트가 근 10년 동안 수능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자체를 안 썼었는데 이제는 이게 들어와.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이 딱 보이면 어떤 각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원주각을 무조건 찾고 시작하세요. 쓰이든 안 쓰이든 간에. 우리가 중심 나오면 원위의 점을 이어가지고 반지름을 써먹는 게 쓰이든 안 쓰이든 가장 기초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원주각 또는 중심각을 반드시 발견하셔가지고 볼 수 있으면 보고 끝내시라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원이 있고요. 다음 이 원위의 한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 위에 점 잡고 여기 위에 점을 잡았어.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하나의 선을 그었대. 다음 요 점을 하나 잡았다라고 친다고. 됐어? 그때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알려줬다면 표현 이해갔니? 여기에서 또 하나의 세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세타야? 이렇게 있는 순간 여기 뭐 나와야 돼? 세타 나와야 돼. 뭐는지 갔어 안 갔어?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여기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 2세타라고 줬어. 그럼 또 어디가? 그렇지 저기가. 발견하셔야 돼. 이해갔니?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일단은 잡는 연습을 무조건 하세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평가원 문제가 유효평 하나밖에 안 받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단어 못할지라 교육청 문제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평가원 6평까지 포함해서 9평을 확인을 해보고 또 다시 한번 얘기는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저쨌든 갖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갔니? 반드시 원주각 또는 여기에 원에 하나에 뭐가 있다면 중심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면 이때 이렇게 각을 잡으면 이 각의 크기는 얼마? 그렇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2세타. 됐나요? 자 하나만 더. 이건 우리 내신 문제 풀면서도 잠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A, B, C 세타고요. 호 AB 대 호 BC가 1대 2다. 누구의 B를 줬니? 호의 길이의 정확한 표현을 적으면 길이에 뭐 알려줘? B 알려주지. 그럼 얘는 누구의 B와 똑같아지는 거야? 각의 B와. 중심각 필요 없어. 이 각 안에는 무슨 각까지? 원주각, 중심각 전부 다. 표현 이해가지 않냐면 왜?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의 크기 몇 배 된다? 2배 되잖아. 근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거든. 맞아 틀려? 그럼 당연히 원주각의 비도 몇 배가? 2배 될 거란 말이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각의 비를 알려주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얘가 세타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그렇지. 이것까지 이런 내용까지 같이. 표현 이해갔니? 이게 올해 지금 새로 추가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저 세 번째 내용까지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년까지 이건 나와요. 적어도 한 2, 3년간은 나왔다가 또 애들이 적응돼서 다 맞으면 또 살짝 바꿔서 딴 내용으로 내겠죠. 그때는. 무슨 이해갔니?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추가되고 있는 이 내용은 반드시 갖고는 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먼저 갖고 간 상태에서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쳐다보니까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 ABC하고 ACD의 외심을 각각 5하고 5'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외접원에 대한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때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 나왔고 됐니? 다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줬고 선분 5, 5'의 길이를 줬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P분의 Q파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 구하라 그랬어?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 그랬지. 항상 모의고사 문제든 우리가 내신상에서의 문제든 물어보는 게 뭔지에 따라서 자꾸 거기에서 접근 방법을 찾아도 상관없다. 기억나죠? 외접원의 뭐 찾으라 그랬니? 넓이 찾으니까 외접원의 뭐만 알면 돼?
그럼 그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까지 계속 항상 신경 쓰시는 습관까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짜지는 연습이 냉정하게 가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문제를 푸실 때. 표현 이해 갔지요?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왼쪽에 하나의 삼각형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삼각형 하나 나와 있고 얘네 두 개 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만납니다. 선분 A하고 C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쪽 편에 쭉 잡아서 이 각의 크기를 알파 나와 있고 됐니? 다음 이쪽 편에 또 쭉 잡아서 다음 유식기의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알려줬고요. 각각의 중심이 O와 다음에 여기 O 다시라 그래서 중심에 대한 얘기 나와요. 됐지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건 원에 뭐 찾아야 돼? 그렇지. 그럼 반지름 표현부터 들어가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에 일단 잡혀야 될 거야. 그럼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 원이 좀 더 커 보이니까 됐어 안 됐어? 얘의 반지름을 R1이라고 놓고 왜 저거니까 얘를 뭐라고 놓는 거냐? R2라고 놓는데 표현 이해갔니? 그때 이 삼각형 ABC라는 놈의 식기를 현재 문제에서 주어주고 시작을 했잖아.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식에 5분의 5 나왔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나왔지.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싶은데 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뭘 나온 거야? 사인 알파 나왔잖아. 그럼 이건 원 안에 하나 접하는 원이네. 맞아 틀려. 그럼 무슨 법칙 써야 돼? 그렇지. 얘는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나와야 되고 사인 알파분의 뭐는? 성분 AC는 뭐가 될 것이고 2 R 1 나올 것이고 맞아 틀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인 뭐 나왔으니까 베타 나왔으니까 그럼 요놈의 식에서 찾아야 되겠네. 그럼 요놈의 식에서 뭐? 사인 뭐분의 베타분의 성분 뭐는? AC는 또 2 R 2라고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니까 이거 그대로 뭐 만들면 돼? B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인 알파라는 놈의 식기는 여기서 정돈하게 되면 사인 알파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2R 원분의 3분 뭐가 AC 될 것이고 사인 베타라는 놈의 식기도 정돈하게 된다면 2R2분의 3분 AC 나오게 되니까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럼 요거분의 요거 나오게 되겠지? AC는 어떻게 돼 서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5분의 뭐만 남게 되겠니? R 2분의 R1이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3이다. 그럼 R2분의 R1이 2분의 3이라는 표현은 분수 나왔잖아. 분수는 첫 번째 가장 단순하게 연산 어디에서 나오며 첫 번째 나누기. 두 번째는 뭐? B를 나타낸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 B가 뭔지 모를 때는 풀어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R1은 3 곱하기 뭐? R2고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식에서 R1 대 R2는 몇 대 몇? 3대 2. 됐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풀지만 좀 더 B라는 표현을 하면 R2와 R1의 B가 몇 대 몇? 2대 3. 끝. 이해 갔어 안 갔어? 분수를 B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럼 R1을 얼마라고 치면 3이라고 치면 R2는 얼마 칠자? 이 치자는 얘기라는 거야. 이 분수 표현이 나왔다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네가 3대 2지요?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을 쳐다보게 되니까 코사인 뭐가 나와 있는데 베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다? 수원수투에서 나온다. 이걸 푸는 식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야. 그치요? 없다야. 없다라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각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뭐 더하기 뭐라는 각을 발견해야 돼? 그렇지. 못 푸니까. 그러니까 문제 접근 방향을 얘는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땡큐라는 문제라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크게 봐서 사각형으로 봐도 알파 플러스 베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시켜서 우리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 원 나오면 다시 뭐 나오셔야 되니까? 중심 나와야 되니까 쭉 가는 순간 그러면 뭐 떠올리라고 했어? 무슨 각 무슨 각? 원주각 중심각. 그럼 얘 알파니까 여기 얼마? 그렇지. 다음 얘가 베타니까 쭉
쭉 가면 여기는 얼마? 200타. 근데 얘가 반지름 아론 똑같잖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무슨 이등분? 그렇지. 수직이 등분하면 성분 AC 수직이 등분하겠네? 여기서도 성분 AC 수직이 등분하겠네? 그럼 얘네들이 하나의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가 수직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각의 크기가 뭐가? 알파가 나오겠지? 이 각의 크기가 뭐가? 베타가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근데 얘가 알파니까 요 각의 크기는 뭐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요. 요 각의 크기는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를 합치면 뭐라고 바꿀 수 있니?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를 이렇게 잡아갖고 이 도형을 보는 순간에 어우 감사하네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죠. 길이는 몰라. 이 길이 그렇지 나왔어. 세 번째 조건은 얼마? 1. 이 각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 물론 파이 마이너스지만 맞아 틀려. 그럼 요때 얘네들이 B잖아. 그럼 뭘로 써야 돼? 1에 상수 써야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럼 이 길이가 얼마라면? 3K라면 요 길이 얼마? 2K고. 그럼 이 도형의 모양은 결국에 이거인 거야. 여기가 3K고 여기 몇 K? 2K고요. 다음에 이 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 이 변의 길이가 얼마? 1짜리. 변 몇 개? 3개. 각 몇 개? 뭐 떠올려야 돼? 그렇지. 코사인. 그럼 요놈의 식기는 뭐의 제곱은? 1의 제곱은 3K의 제곱, 9K 제곱 플러스 2K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뭐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똑같고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3 날라가고요. 마마 바뀌니까 몇 K제곱으로 바뀌어? 4K제곱 플러스 4K제곱. 그럼 몇 K제곱이? 17K제곱이 얼마? 1 나오고요. 그럼 K제곱이 얼마? 네, 굳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꼭 이거를 끝까지 풀려고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문제니까 어차피 답은 무조건 정수야. 됐냐 안 됐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원했던 건 이 원에 뭐고 하라고 했어? 반지름이잖아. 왜? 반지름 알아야 되는 뭐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 구하라 했을까? 그럼 넓이는 원하는 넓이는 파이 곱하기 몇 K제곱? 9K제곱. K제곱 나왔죠. 그럼 얘는 몇 파이? 17분의 9파이. P2 나왔죠. 상당히 봤을 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첫해 접근하는 애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항상 재학생들을 보게 된다면 냉정하지 못한 지점이 어느 단원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진짜 풀이 방법이 바뀌는 거야. 이걸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를 각각 찾으려고 하는 순간 일단 거기서부터 폭망이야. 끝. 이해하니? 그러니까 어느 단원에서 나오며 그러려면 그 문제 번호에 대한 얘기를 먼저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장점인 거야 되게 니들한테. 원칙적으로는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어느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이런 것까지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대부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한번 문제를 끊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해 갔죠? 물론 전에 비해서 4점짜리와 3점짜리의 예전에 정말 4점짜리인데도 왜 이렇게 쉬워? 라고 정말 욕할 정도로 쉬웠던 문제들의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전부 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30번에 나와 있는 4점짜리의 난이도는 내려갔어요. 실제로. 이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은 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냉정하게 보자라는 걸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필기하시고요.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원주각 까먹지 맙시다. 뭐 시그마 나열이야 그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박혀 있으니까 그 나열하는 연습들 다시 한번 하시고요.